여기는 악기들의 무덤입니다. 강원도 횡성. 부서진 악기들이 쌓여 있는 이곳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거 둘 다 77년도에 나온 거네요. 둘 다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지만, 네, 잠깐만. 1977년이면 몇 년이야? 너무 노후되고 또 이 피아노는 액션과 음향판이 크게 손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부러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함께했던 연주자의 땀과 손때로 얼룩져 있지요. 피아노 한 20년, 30년 쓰면 못 쓰면 바꾸고 새 걸로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유럽 이쪽에서는 피아노 역사가 3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100년, 150년 된 피아노를 리빌트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네. 바이올린은 대부분 다시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찾아냈나 보군요. 이 위에 이 중요한 게 우판인데 향판에서 깨진 데는 많아도 복원하면 아주 가능성이 큰 악기예요. 다행히도 뒷판이 깨지지 않고. 살려낼 악기를 골라내는 데에는 악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철 같은 저 앰프도 장인에겐 달라 보이는 모양이죠. 하드웨어 쪽은 교체가 돼야 될 듯 하고요. 근데 그 하드웨어들이 달렸을 때 제 성능을 내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재가 좋아야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대 지금 기타가 여기 있고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목재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악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악기를 한번 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원할 가치가 이 앰프가 굳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부에 지금 중요한 부품들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 모델 자체는 기타 앰프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앰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앰프가 눈에 들어와서 이걸 좀 살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아주 옛날 악기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악기인데 어떻게 이게 망가져서 이렇게 왔네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악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악기의 생명으로 보면은 이미 다 끝난 그런 어떤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낼 수 있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다시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리를 낼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 악기를 골랐습니다. 겉에서는 멀쩡한데 안에서 연주자들이 할 때마다 잡소리, 아주 조그만 소리인데 연주자들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게. 우리도 맞죠. 우리도 안에서 잡소리 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 뭐 어떨 때는 이틀까지. 각자의 기준으로 악기를 골라낸 장인들. 그들의 목표는 망가진 악기의 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작업장 6개를 그대로 옮겨놨다 싶을 만큼 많은 장비가 동원됩니다. 복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6개의 악기들. 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 정도 규모의 작업장이 필요한 걸까요? 피아노 한 대는 핵심 부분인 액션이 크게 손상돼 있습니다. 또 한 대는 이 큰 나무판이 갈라졌고요. 장인은 2대를 모두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올린은 상판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버렸고, 호르는 대부분의 부속이 없어지거나 찌그러져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기타는 몸통은 멀쩡해 보여도 각종 부품이 부서지고 없어진 상태. 40년이 넘은 이 앰프는 복원을 한다 해도 작동이 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악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음악은 소리죠.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요. 그래서 악기는 공기를 흔들어야 합니다. 공기를 흔들기 위해 악기는 자기 몸의 일부를 떨어야 하죠. 진동하지 않으면 악기가 아닙니다. 이제 장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악기의 진동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 장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장 먼저 악기의 상판에 손을 댑니다. 바이올린의 상판은 심하게 쪼개져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쪼개진 부분을 붙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콘트라베이스의 상판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다듬는데 몰두할 수 있죠. 사실 장인들은 악기를 고를 때 상판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현악기에서 상판은 소리의 핵심이죠. 현의 진동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그 진동을 악기 전체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은 체구는 작지만 아주 크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정확한 음정, 넓은 음역, 그리고 정교한 표현력을 가졌죠. 활이 현을 떨리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활에 밀려갔다가 현의 탄성으로 빠르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런 떨림이 바이올린 고유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현의 진동은 브릿지를 흔들고 그 브릿지가 맞닿은 상판을 떨리게 합니다. 이 상판의 떨림이 바이올린 소리의 출발이죠. 상판을 따라 길게 척추같이 붙어있는 버팀목이 베이스바입니다. 베이스바는 상판을 버텨주고 바이올린의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만약 베이스바가 없다면 상판은 현의 강한 장력 때문에 휘어지거나 부러져 버릴 겁니다. 척추 같은 베이스바가 필요할 정도로 상판은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상판은 가장 많이 손상되고 오래된 현악기의 상판엔 잦은 수리의 흔적이 남아있곤 합니다. 상판의 작업이 마무리돼 가네요. 현악기의 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을 떨리게 하는 악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피아노의 현을 떨리게 하는 건 액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죠. 건반에서부터 해머까지를 포함한 기계장치입니다. 현을 진동시키는 피아노의 심장이지요. 피아노를 땅 치고서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 분명히 현을 때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해머가 때리는 순간을 보려고 그 젊었을 때 밝은 눈 가지고 부릅뜨고 쳐다봤는데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이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때려 소리가 나는데 한참을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정말 나중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그 액션 속에 복잡한 기능이 한 포인트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피아니스트들은 그걸 느껴요. 피아노의 역사는 액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액션을 갖게 되면서 피아노는 악기의 제왕이 됐습니다. 액션은 작은 힘으로도 현을 강력하게 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의도에 정교하게 반응하죠. 액션이 발달하면서 현을 점점 더 세게 때릴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아노 현의 장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맑아졌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피아노 이전에 널리 쓰인 건반악기 하프시코드는 현을 때리지 않고 튕겨서 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힘으로 건반을 누르든 항상 소리의 크기가 같았지요. 현을 튕기지 않고 때리는 방식은 그 이후에 개발됐습니다. 오늘날 피아노의 액션은 이 정도로 섬세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느낌이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피아노의 액션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복잡한 곡도 오차 없이 연주해낼 수 있고 천둥처럼 큰 소리부터 숨결같이 작은 소리까지 만들어냅니다. 피아노는 신을 이야기하던 시대에 태어나 인간에 대해 말하는 시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액션은 변덕스런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니까요. 두 대의 피아노에 달린 176개의 액션. 그 하나하나를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4명의 장인들이 더 동원됐죠. 나흘이 지나도록 액션 작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금관악기, 호른입니다. 다리가 되는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모호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펫처럼 화려하고 그런 어떤 금관적 악기 같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트럼펫 소리하고 현악기 소리하고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호른이 중간에 들어가면 정말 융합이 잘 되거든요. 그런 악기예요, 호른은. 모차르트도 굉장히 좋아했던 악기고요. 이 입술의 떨림이 호른 소리의 시작이죠. 입술이 만든 소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리드 파이프로 갑니다. 이 관을 공기가 통과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호른의 관은 점점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어지는 관을 통과한 소리는 이렇습니다. 밝은 소리, 금관악기 특유의 소리입니다. 장인이 선택한 호른은 관이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자석과 쇠구슬을 이용해서 구겨진 관을 펴고 있군요. 파이프가 너무 얇아져도 소리엔 좋지 않습니다. 벨입니다. 활짝 핀 꽃 모양이죠. 벨의 모양도 금관악기의 특성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관악기는 관의 길이에 따라 음 높이가 달라집니다. 관이 길어지면 음이 낮아지죠. 호른에는 다양한 길이의 관이 붙어 있습니다. 밸브를 누르면 공기가 통과하는 경로가 바뀌죠. 그렇게 관의 길이를 바꿔서 음 높이를 변화시킵니다. 밸브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길이가 다른 관을 여러 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밸브가 등장하면서 금관악기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연주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표현력도 아주 좋아졌죠. 작곡가들은 그 소리를 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기는 인간의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지요. 마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악기들의 진동을 되찾아주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악기들은 비로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한 지 닷새가 훌쩍 지났습니다. 진동이 있어서 악기는 악기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동이 악기의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요. 그 작은 진동을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될 참입니다. 피아노의 철골을 드러내면 넓은 나무판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음향판입니다. 액션이 만들어낸 현의 진동이 도착하는 곳이죠. 피아노의 현이 떨리는 소리는 실제로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어떻죠? 피아노의 혀는 진동을 브릿지에 전달합니다. 브릿지는 음향판에 단단히 붙어 있죠. 그래서 음향판 전체가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현이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음향판이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피아노 현이 울리기까지의 과정을 진동이라고 한다면 그 진동이 음향판을 울리는 과정은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보다가 갈라지면은 소리 전체 음향판이 울려주질 못하고 소리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명되는 그 공명음이 생기질 않죠. 많이 타격이 오죠. 이 공명을 통해 피아노는 비로소 피아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판의 수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공명의 과정이 피아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악기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동체와 별도로 그것을 울리는 공명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올린 장인이 커다란 패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공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현악기의 공명체는 몸통입니다. 몸통의 울림은 현의 진동을 넘겨받은 상판에서 시작되죠. 현악기의 현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은 수십억을 호가하기도 하고
수없이 고쳐서라도 사용합니다. 좋은 울림을 결정짓는 건 몸통이기 때문이죠. 바이올린의 공명 과정을 볼까요? 현이 만들어낸 상판의 진동. 이 진동은 이 기둥 모양의 나무 부품을 통해 아래판에 전달됩니다. 결국 몸통 전체가 울리면서 공명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기둥이 사운드 포스트입니다. 사운드 포스트는 현악기를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소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입니다. 파격적인 공명체를 가진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기타죠. 전기 기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악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었고 굉장히 이단적이기도 하고, 예. 그 전까지는 진짜 무조건 속이 비어 있어야 울림이 크다라는 그게 악기였으니까요. 그냥 꽉 찬 솔리드 바디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하던 걸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거고요. 전기 기타의 몸통은 속이 꽉 찬 통나무. 그럼 어떻게 공명할 수 있을까요? 전기 기타의 몸통엔 픽업이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픽업은 기타 줄의 바로 밑에 붙어 있죠. 자석에 코일을 감은 픽업은 현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코일을 감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픽업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겨우 수 밀리볼트에 불과합니다. 여간에선 전기가 생겼다고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약한 신호죠. 이 약한 신호가 앰프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조그만 앰프도 100만 배 정도 증폭시키는 진공관 회로를 갖고 있죠. 앰프에 연결하는 순간 전기 기타의 미약한 신호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됩니다. 이 앰프가 전기 기타의 공명체인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 소리가 마냥 커지진 못합니다. 볼륨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찌그러져 버리죠. 바로 이 소리가 전기 기타만의 매력이 됐습니다. 이 진공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전원을 켜고 볼륨을 올려서 소리를 찌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에게 공명을 맡겼습니다. 그 선택이 음악의 역사를 바꿨죠. 미세한 진동이 폭풍이 되어 세상을 울린 겁니다. 복원 작업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컨트라베이스와 바이올린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기타와 앰프는 벌써 연주를 해보고 있네요. 호른도 복원이 끝났습니다. 복원 작업이 예정돼 있던 8일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피아노 장인은 복원이 다 끝난 것 같은 피아노를 붙들고 꼬박 이틀을 더 매달렸습니다. 조율과 그 보이싱, 이것이 피아노의 소리의 생명력, 따뜻함, 또 어떤 그 유연성, 어떤 컬러, 색깔, 개성, 이런 것들을 다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잘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새 것 때부터 만들어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스타일이. 그 소리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다시 찾아내서 아까 말씀드린 조율, 조정, 보이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율과 조정, 그리고 정음의 과정은 피아노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들이 없으면 피아노는 그저 소리를 내는 기계에 불과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장인은 이 마지막 이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악기의 복원이 끝났습니다. 장인들이 악기들에게 어떤 소리를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이쁘고 맑은 크리스탈 같이 그런 울림이 나오면서도 또 힘이 있게 나가는 그런 소리를 저는 선호하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음색을 가지신 소프라노, 네, 성악가 분의 목소리와 좀 흡사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소리가 좋아요. 네, 중후한 소리.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만들면 얘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좋은 소리가 날 수는 없죠. 악기의 구조라는 건 뭐 치면서 당연히 알게 됐지만 이게 왜 좋은 소리가 날까라는 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해서 얻은 결론은 단지 기본에 충실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소리를 만들고 좋은 상태의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곧 청중한테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저희 일반적인 이런 장인으로서의 일이죠. 네. 누군가의 땀과 열정에 젖어 비틀어졌던 몸. 녹슬고 갈라져 오랫동안 멈춰있던
울림. 악기들은 열흘간의 작업으로 몸을 되찾고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기억해냅니다. 그들을 어루만지던 음악가의 손길과 숨결, 그리고 아련한 환호. 악기들은 그들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